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됐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이죠.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전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로 옮겨져서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누리호 발사는 1.5톤 실용 위성을 지구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무엇보다 최초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경쟁력은 한 단계 올라선 걸로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 무려 300여 개 국내 기업이 개발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한화, 한국, 항공우주,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인데 이번 누리호 발사 우리나라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서 한반도의 가을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길 고대합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0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연결합니다. 허승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많은 직장인 분들은 보통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6시쯤 퇴근을 하고 귀가를 하죠. 네. 바로 방송 듣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살림이나 육아를 했던 분들 또 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리고 강지 아나운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요? 이게 뭔가요? 네, 강지 아나운서님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축적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대표님은 하셨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동이란 주제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노동이군요. 네, 노동입니다. 네. 노동. 그것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일체 행위가 노동인데요. 돈 벌기 위한 생계형 노동,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어린 자식을 키우는 돌봄 노동, 요리하고 청소하는 가사 노동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좀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크고 작든 힘들고 덜 힘들든 노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노동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네, 요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사회라고 하죠. 또 화폐를 통해서 하는 화폐경제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 마켓을 통해서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우리 강지혜 아나운서님 월급을 안동 MBC에서 뭐 쌀로 주거나 카메라로 받습니까? 그러면 참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계좌이체를 받죠. 네, 이렇게 노동의 대가는 화폐, 임금으로 받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장경제 특성은 분업사회입니다. 밥 먹을 때 제가 쌀 농사 지었고 밥솥을 제가 만들고 젓가락 깎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쌀, 밥솥, 수저를 시장에서 구매해서 먹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구매할 돈, 머니가 있어야 되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노동을 시장에서 팝니다. 그럼 회사를 포함해서 나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일당 월급 연봉을 주고 저의 노동을 구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동을 시장에다 내다 판다. 이 표현이 참 낯설어요. 모두가 하는 노동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노동이 뭐 문제점들도 나타나나요? 네, 일하고 싶은 노동자, 일할 사람을 찾는 사용자들이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그렇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 시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흥민, 김연경 선수 정도 되면은 이제 사용자 측과 당당하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시민들은요, 거대한 기업,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동등하지 않죠. 권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두면은 이익과 손해 가운데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워요. 네. 특히나 서민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느긋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산업사회 초창기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정말로 참으로 열악한 환경.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성찰로 복지국가가 나타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 인류 역사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열함이 담겨 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다 동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의 권리를 얘기를 하면 사용자 측, 기업 측도 꼭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노동의 권리만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바른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이 생겨요. 네, 오늘 방송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노동하기 좋은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기업 경영과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 노동 존중과 경제 활성화를 상충되는 관점으로 보는 거는 사실 옛날 패러다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하면 생산성이 좋아지고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요. 특히나 다양한 노동자들의 욕구나 불만을 회사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매번 여론조사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은 개별 노동자들의 욕구나 불만을 조직화, 집단화해서 회사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동계 대표, 산업계 대표, 정부 대표 3자가 함께 협의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조정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아서 오히려 건강한 사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노동의 대표성을 인정할수록 기업 경영의 어려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참, 노동자와 기업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강지혜 아나운서나 저나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누군가의 가족이고요. 누군가의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주민이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구성원입니다. 즉 노동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충분한 여가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면은 퇴근 이후에 지인들과 다양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사회적 부가가치도 창출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출판업계산 얘기가 사람들 책 읽히게 하려면 퇴근 시간이 빨라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하면 그만큼 문화 영역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동네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역 민주주의도 좋아집니다. 네. 또 가족 간 대화가 늘어서 가정 평화도 높아지고요. 이혼율도 낮아지고 시민들의 건강 행복 지수 또 일하면서 겪는 질병과 스트레스도 줄기 때문에 이런 적정한 노동시간 문제가
좀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은 사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이처럼 네. 시장 경제를 통하지 않는 노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외벌이 부부가 많았죠. 주로 어머님들의 육아, 돌봄, 살림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요리해야 되고요. 아픈 아기 돌봐야 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매겨지지 않으니까 그동안 저평가되었는데 이제는 직장인들 말고도 집에서 노동하고 살림하는 분들도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 또 사회에서 이런 돌봄 직업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직장인들의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을 함께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노동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영화 테일이 내부 상영회를 보고 왔습니다. 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평화광장에서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영화였는데요. 네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이요. 그 당시만 해도 정당한 근로기준법 얘기만 해도 경찰에게 두드려 맞고 탄압당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 여공들이 먼지 마시면서 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워라밸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득이하게 파업을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왔는데 또 곧 전태일 열사의 돌아가신 기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날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오늘은 노동을 주제로 했습니다. 네, 노동하기 좋은 지역사회도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리서치
그렇죠.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오늘도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사회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네. 차기 대선 치열해지고 있죠. 여야 네. 가상 대결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도 치열하게 계속 진행 중인데요. 대선 후보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대1 여야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후보 37.1%, 이재명 후보 35.4%, 이재명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이재명입니다. 홍준표 후보 35.9%, 이재명 후보 34.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내려간 결과이고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그러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없었던 중도층 지지율까지 확보하면서 대선 후보의 경쟁력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호남 지지율,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역컨벤션 효과, 역벤션 현상 이렇게까지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후 외환으로 봐야 되겠죠. 안으로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경선 반발로 흡수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지금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대장동 이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국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재명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럼 이 국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영향도 달라지겠네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국정감사 이재명 후보가 왜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회피하는 순간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결집해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정면 돌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보다도 오히려 오늘 국정감사 태도가 상당히 차분하고 논리적이다. 이런 평가. 물론 이제 유권자의 평가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런 이유는 중도층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 부동층인 이들 유권자층이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사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냐. 이 전략적 이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구속되어 있습니다. 관계. 또 그리고 왜 이런 설계를 애초에 막지 못했느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착으로 보입니다. 설계 배분, 유착 중에서 금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익을 보상을 누렸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면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내일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 대장동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오징어 게임이 아닌 생존 게임으로 보입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참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대구 경북 지역 합동토론회가 진행 중이죠. 잠깐 보면서 저도 지금 방송에 들어왔는데 최종 후보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되고요. 네. 윤석열 후보하고 강재 아나운서도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대구 쪽을 바깥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바라보니까 저렇게 후끈 달아올랐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녁이 되니까 일교차가 있고 날씨가 좋은데 대구 상공을 봤더니 상당히 후끈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국민의힘 토론회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강행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물어보시거든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자,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라 네. 계속 지지율이 변하고 있거든요. 또 윤석열 후보가 큰 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지원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오징어 게임이 아닌 당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영입하고 또 홍준표 후보는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최재형 전 후보를 영입한 것도 당심 올인 전략으로 보는데 그만큼 대구 민심,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 남아있는 한 2주여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결집, 또 60대 이상 지지율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 30대 확정, 내가 홍카콜라예요. 이 이제 지지층이 중요할 테고, 네. 도덕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좀 고발사주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 공동체다, 의혹 공동체다. 그래서 바로 본부장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본인,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 네. 이 본부장 의혹. 이 새로운 또 신조가 생겼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본인은 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치열한데 정말 말 그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후련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 그대로 머리카락 한 올 차이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라면 정말 알 수 없다 이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경선 여론조사 문구 어떻게 할지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차이가 클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가상 대결을 하면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 이재명 전선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이고 최근에 이제 원희룡 후보도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생겼다.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또 평가가 대장동 1타 강사.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원희룡 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가상 대결이 낫다는 것이고 4명의 이 국민의힘 본선 후보를 놓고서 본선 경쟁력이 누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인데 그런 이유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더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좀 갈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 건데요.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에 그럼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는 뭘까요? 오늘 뜨거운 지역이죠. 바로 안동으로부터도 멀지 않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이 수도권 또 당원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여성 유권자입니다. 여성 유권자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물론 4명이지만 압축되는 것은 2명 윤석열, 홍준표거든요. 60대 여성 유권자가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안보 지지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결정적인 변수로 보입니다. 60대, 70대 여성 유권자. 알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 여론, 이건 어느 정도나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대권에 미치는 영향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넥스트 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을 수 있는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 대선의 성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절반이 넘는 55.7%로 나타났고요.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36.2%로 나타났는데 직전에 이 조사 기관이 실시했던 조사보다도 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야 후보 지지율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역대 대선과는 좀 다소 달라 보입니다. 문, 국, 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이 이 대선 후보에서 정권 교체 쪽으로 일방적으로 또 쏠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치열한
경쟁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두 후보가 아직까지 정권 교체 여론을 오롯이 온전하게 다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가 흥미롭습니다. 고향이 안동인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 후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스타일이 다르고 비주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 교체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않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정당별 지지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더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8.8% 40%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3%인데 이 이유는 세 글자입니다. 부동산. 달리 말씀드리면 대장동입니다. 이게 LH 사태가 터졌을 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벌어졌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가져간 정치적인 반사이익, 지지율 반사이익이 더 많았다. 대장동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인식하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진 것도 있겠네요. 빙고. 역시 강 아나운서께서 이제는 여론 분석 대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부동산 여론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정당 지지율에도 정권 교체 여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부동산 선거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오징어 게임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참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국감이라 불리는 국감 끝나고 나서 이뤄지는 설문조사를 갖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